한명숙 대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박기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고명진 비서관으로부터 한 가지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박기태 국회의장은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국회의장직에서 버티다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박기태 의장은 역시 정치 구단이고 꼼수 구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퇴한다는 말만 하고 정작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도 국회의장직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위직 사퇴의 시점은 말을 하는 순간 발효됩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해석된다고 합니다. 수사가 무서워서 그러는지 그 뒤에 또 눌러앉아야 되는 무슨 꼼수가 있는지 이렇게 한 나라의 제2인자 수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자리를 아직까지 누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1월 27일 사퇴 기자회견까지 해놓고 18일째나 아직 방송통신위원장의 수장을 맡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기태 의장은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어제 16일 국회 본회의에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어지면서 한나라당과 또 MB 정부의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당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앞으로 선거가 끝나고 정권 교체가 끝나는 시기까지 이어진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추락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너무 깊습니다. 이러한 사퇴서 제출에 새누리당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을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김여재 전 정무수석이 내일 모레 소환 예정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괴한 일입니다. 검찰은 김여재 전 수석을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인 고명진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만 가지고도 분명히 피의자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는 말로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만들어서 소환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무슨 꼼수인지 사전 작업이 있는지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좀 의혹이 짙습니다. 야당 일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면서 MB적 국권 일에는 기소하는 것까지 신경 써주는 참 친절한 검찰씨입니다. 이것도 청와대 권력의 작품인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MB 정권이 마지막 권력을 가지고 검찰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 일련의 회개한 사건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 의혹을 눈덩이처럼 부풀리고 있습니다. 검찰에 소환을 해도 국회의장직 방송통신위원장 수장을 사퇴해도 왜 지금까지 그것을 그 특권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지 무슨 꼼수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할 때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검찰 이 비리의 카르텔을 앞으로 눈여겨 지켜볼 것입니다. 청와대 수석이 검찰을 통해서 돈봉투 비리 의혹을 감추려 한 청와대 발의 워터게이트,
전대미문의 권력형 범죄 은닉에 대해서 청와대 스스로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됩니다. 지금 청와대 수석이 몇 명이 사퇴했습니까? 3명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측근에서 일을 하는 청와대 수석이 여러 가지 비리로 3사람이나 낙마한 그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MB 정부는 그나마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늘부터 공천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두 71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 그리고 바꿔야 한다는 생각 이런 열망이 모여서 지금 공천 신청이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생 대란을 이제는 그만 종식시키고 말 바꾸기에 바쁜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천 과정을 통해서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됩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혁명은 99%의 중산층과 서민의 꿈을 대변하는 희망 공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대가 제기한 과제에 답하고 민심의 바다에서 평가받는 공천혁명이 될 것입니다. 강철규 공심위원장님이 던진 3가지의 화두는 3대 화두는 시대를 이끌 유능한 인재를 공천하려는 21세기 민주통합당의 과거 시험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우리들의 미래인 젊은이들에게 힘과 꿈을 찾아주고 99%의 중산층과 서민의 아픔을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MB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의지에만 기대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한 헌법재판관 부결에 대한 소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한 헌법재판관 후보 인준이 부결된 것을 주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 부결의 본질은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과의 약속을 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헌법의 가치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인사추천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폐쇄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름만 새누리당으로 바꾼다고 내용까지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련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폐쇄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에만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내용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망입니다. 조용한 후보자는 제야 법조인 출신으로 소외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99%의 국민의 후보였습니다. 이런 분조차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색깔론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국민의 변화에
요구에 정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다수당의 폭력에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헌법재판소가 무너지고 양심 있는 법조인이 희생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조용한 후보자를 재추천해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표 원내대표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정당대회 돈 봉투와 관련해서 한 달 동안 시치미를 잡아떼온 김효재 정무수석이 10일 사퇴했습니다. 사퇴 규정입니다. 하루 앞선 9일에는 박기태 국회의장이 역시 돈 봉투 전당대회에 연루된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 개국공신으로 불리며 지난 4년 동안 허가보이였던 핵심 실세들이 모두 부패 비리 혐의로 임기 중에 구속됐거나 범죄 피의자로 전락하는 지인 기록이 달성됐습니다. 대통령 형님 이상들 의원과 대통령 멘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대형 비자금 게이트에 연루돼서 각각 불출마를 선언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명박 정권 내내 최측근 실세로 불리웠던 신대민 전 문화부 차관과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왕차관으로 불리우며 전횡을 일삼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CNK 다이아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실제로는 완벽한 도둑 정권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검찰이 15일 김효재 전 수석을 소환한다고 하는데 이번엔 화장실 봉투와 의장실 봉투를 헷갈리지 말고 철저하고도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박기태 전 의장은 물론 이상득 의원, 최시중 전 위원장 등도 조속히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처럼 날이면 날마다 쏟아지는 이 대통령 측근비리 척결을 위해서 대검사의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회에도 대통령 측근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고구마 줄기 캐듯 터져나오는 MB 정권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우리 민주당의 요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연일 쏟아지는 측근 비리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고흥길 특임장관을 인사하는 5기 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고흥길 특임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고흥길 장관이 언론학법 날치기의 주역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측근 비리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극우 보수 인사를 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 5기 인사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훈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지난 3년 국민들 고통이 심해집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고도성장 정책 그리고 수도권 집중은 특히 지방의 피폐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를 보면 한나라당 전신 정권 시절에 부산에 있던 국제상사, 동명목재 등 대기업들은 차례로 부도 처리됐고 또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등살에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상권은 SSM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꾸준히 하고자 했던 지방분권 그리고 국토균형 발전 전략이 지속되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민주정부 10년 동안 발전시켰던 남북관계의 복원 그리고 빠른 발전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통상국가입니다. 철도를 연결해야 됩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면 부산은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미 세계 5위인 강만 시설을 갖고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만약에 가덕구에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육해공 물류 중심 도시로 부산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4월과 12월 우리는 민족사의 대회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전투복을 입고 최고위원 회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우리 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모인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좀 더 나은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공천혁명입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감한 공천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공심위 구성 과정에서 인적 구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공정하면서도 과감한 공천을 해나가기를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선 최고위원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를 정식으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요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수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청와대 수석들이 줄줄이 부패 혐의로 교도소 행을 하는 정권, 지금까지 이런 정권 있었습니까? 청와대가 교도소 대기실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박기태 의장이 사퇴하던 날 새누리당의 논평을 보면 고뇌에 찬 퇴진이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무엇을 고뇌했나요? 말로만 사표내고 언제까지 국회의장직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뇌한 것입니까? 박기태 의장의 사퇴가 고뇌에 찬 사퇴라면 이 고뇌에 찬 사퇴를 해야 할 분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제는 복사기 수준을 넘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연일 위장 약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 경선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정계특위는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출총제 하겠다 해놓고 말만 있고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법은 제가 대표 발의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들에게 위장 약속 더 이상 하지 말고 이 법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서기호 판사의 제2명 탈락 문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촛불재판에 불법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서기호 판사는 왜 제2명의 탈락을 해야 합니까?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잣대가 주어져야 하는 법원에서마저 대법관, 촛불재판 불법 개입한 대법관은 괜찮고 서기호 판사는 각하 모욕죄로 이렇게 법법을 벗고 판사들은 계약직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앞으로 재판에 임해야 합니까? 여기에 관해서 대법원장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사 제2명에 탈락했는지 국회에 정확한 그 탈락 기준을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 부자가 99%의 서민을 희생시켰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0.1% 재벌이, 즉 30대 재벌을 연매출이 1134억으로 국내 총생산의 96.7%를 점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왜 이 시대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통해서 0.1%가 97%의 국내 총생산을 점하는 이러한 부조리를 경제 민주화로 개선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서민의 삶과 골목 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SSM의 영업시간과 판매 품목을 제한을 추진하는 것이 이미 민주당의 방침으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새누리당도 여기에 동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군마트가 SSM 위탁을 확대시킨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군이 SSM 위탁 확대를 즉각 철회해서 경제 민주화에 국방부도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나지 않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북측에 제안한 금강산 남북 공동행사 개최 제안을 통일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이번 주 중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부족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올해 성장이 올스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따르면 현 시점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인력이 2, 3만 명입니다. 북한의 노동자가 7, 8만이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관 중소기업에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약속한 개성공단의 기숙사 건설 등 적극적인 협력으로 남북이 윈윈하는 정책을 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6.15 공동 실천 남측위원회 금강산 접촉을 허용해달라고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명숙 대표님과 최고위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로 선출된 한 달이 되는 이런 새로운 시간입니다. 이제 한명숙 대표님과 최고위원들의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 전체에 대한 허니문 기간은 사실상 끝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지분도 없고 모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감동적 통합을 이뤄냈고 또한 동시에 80만의 국민 경선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적 인선 과정에서 또 공천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일정한 그 문제점 그리고 한미 FTA 후속 대응 문제 그다음에 석패율 논란 문제 그리고 최근에 조용한 헌법재판관의 인준 부결로 불거진 이원적인 원내 대책 문제 또 남아있는 야권 연대 문제 등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지지자들은 일정하게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쇄신이 멈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지율 상승세에 안주하고 있다, 이런 그 경종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접근하기 위해 선 심정으로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단호한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진보정당도 못했던 일을 해냈었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우리 앞에도 지금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에 당당하게 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은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최고위원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그 출범 초기의 기세와 비교해볼 때 일단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때문에 민심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역사와 국민들의 무서움을 절감하게 됩니다. 권력자이든 정당이든 정치인들이든 국민의 바닷속에 떠있는 한 조각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 당의 자세와 우리 당의 비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천 신청을 두고 여권에 설렁했고 저희들은 붐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심지어 일부 언론은 성급하게도 민주통합당이 제1당이 될 거다라는 추측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하루하루 삶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집권 세력에 대한 분노만으로 총선 승리를 예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돌짐을 지고 물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과거 우리 당 시절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던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반성해서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하나하나 집어내고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좀 더 낮추고 좀 더 겸손하게 다가가야만 국민들은 저희들에 대해서 주목해 줄 겁니다. 선거 60일은 아직도 긴 기간입니다. 미리부터 축배를 든다는 그런 오해를 줌으로써 민심을 떠나가게 하는 의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윤희 최고위원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날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부산 고등법원은 4대강 위헌위법 국민소송단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4대강 사업 시행 계획 취소 항소심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어서 사정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부족한 것임을 분명하다고 심판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상돈 의원은 블로그 등을 통해서 그동안 아무리 쇄신한다고 소리를 높여도 4대강에 침묵하는 한 그것은 쇄신이 아니다. 내 소원은 4대강 사업 진상조사다. 시민사회는 국회의원들의 과거 발언을 검증해서 4대강 사업을 지지했던 의원 명단을 작성한 작업부터 탑재할 것이다 등 4대강 사업 진상조사와 4대강 지지위원 심판론을 펼쳐왔습니다. 새누리당이 쇄신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망국적 4대강 사업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그 선동자들에 대한 문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망국적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뒤따라야 정말 쇄신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위원장부터 4대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4대강 공사를 힘으로 밀어붙인 토건 세력과 이에 부하내동한 강제자 면허를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